네,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국어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시험 유형과 범위예요. 총 2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중에 객관식 20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 6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 자체 개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서술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는 교과서와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 출제 비중이 거의 70%였어요. 네, 그래서 프린트에 나온 작품들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이번 시험의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린트에 포함이 되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인데 이게 고2, 고3 모의고사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학에서도 작품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특징이에요. 첫 번째로 문법은 중세국어와 문법 요소 두 파트에서 출제되었다고 했는데 범위 자체가 적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서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문항 자체가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하였다면 충분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학이에요. 일단 문학은 이제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읽어야 되는 양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여기서는 관건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문학의 난이도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중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중간중간에 좀 선지가 어렵게 구성된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들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좀 오답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이번 시험의 좀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문제들, 좀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문들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서술형까지 해서 총 5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서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술형은 빼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6번, 7번, 8번 문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시와 나시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 벼와 물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중심 시어들을 통해서 시의 주제를 파악해 나가는 게 핵심이 되는 지문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일단 문제 먼저 볼게요. 자, 가에서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여기 지금 선지 보시면 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표현상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어렵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가는 의인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중심 제재의 생장과 수학 과정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뭐 이미지를 점차 확대시켜 적용하고 있다. 대립 보완해 나가면 전개하고 있다. 가정법을 통해서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 시를 공부한 친구라면은 바로바로 선지를 소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 틀릴 수 있냐면 이런 문제들이 보통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그것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묻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읽지 않고 넘어가는 친구들은 그냥 중심이 되는 단어나 앞에 부분만 보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6번 문항의 답이 1번이었는데 1번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의인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여기 맞지 않나요? 뭘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별을 의인화하고 있죠. 근데 왜 이게 답이 안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라고 했는데 이 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대상을 구체화한 거예요. 그 대상을 구체화했다라는 건 별은 지금 민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모습을 통해서 민중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함이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술 부분까지 충족하는지를 보느냐 이거를 점검하고자 하는 게 6번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급하게 푸는 친구들은 틀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인데요. 8번 문제 딱 봐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들을 가져와서 뭐 소재 의미랑 맞는다든지 주제랑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들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배점도 높게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7번에 있습니다. 왜 7번에 있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밑줄 친 내용을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보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벼라는 시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고, 바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가를 통해 형성되는 벼의 의미를 떠올렸을 때 밑줄 친 내용 중 유사한 것으로 묶을 수 없는 것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7번하고 지금 8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8번의 힌트는 7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 지금 이 작품이 벼의 속성을 민중과 연결시켜서 희생, 인내 통해서 고난에 대항하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번 문제를 풀 때는 요 내용들이 각각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지 안에서. 보시면 첫 번째 기억 보시면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이거는 민중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 그쵸? 벼가 민중이라고 했을 때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라고 했으니까 공동체적 어떤 유대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이게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럴수록 깊이 이거 스스로를 아낀다라고 했으니까 시련에 뭔가 지는 게 아니고 더욱 강인해지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낸다. 맞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자연과의 동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민중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요게 보기에서도 나온 서술이 아니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시어에서 시구에서 드러나느냐를 봐야 될 텐데, 보시면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라고 했거든요. 자, 얘는 이 시구만 보실 게 아니고 이 연 자체를 보시면 좀 의미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벼죠, 벼. 그쵸? 그리고 그 앞에 행을 보시면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안다. 이것의 주체도 누구예요? 벼예요. 그러면 바람 한 점이라는 거는 결국 이 보기 해석과 연결 지으면은 고난이라는 것과 연결을 지을 수 있을 테고, 여기에서 제 몸의 노염을 덮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동화가 아니고 스스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서술이 틀렸어요.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 한 점? 노여움을 덮는다라고 했으니까 동화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요 전체 연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선지였다. 그래서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4번, 5번은 답으로 고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지금 4번 보시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떠나가며 바치는 넓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4번 맞죠? 그 다음에 5번 고난의 삶일지라도 스스로 이겨내는 이라고 했는데, 쓰러지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맞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결 지어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벼가 민중이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무언가 시련, 그 다음에 고난, 이것들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이겨내는, 극복하는 모습들, 그래서 생명력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가 선생님 저는 정희성, 숲, 김용택, 섬진강, 도종환의 담쟁이, 김현승 눈물, 최두석의 성의꽃 다 모르는데요. 일단 몰라도 여기 지금 선생님께서 이 출제하신 요 부분의 맥락을 가지고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시 자체를 다 알고 있다면 너무 좋겠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끔 서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무들이 각각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제각기 서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될 텐데, 제각기 서 있는 나무들도 숲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민중들의 어떤 공동체적 모습, 가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거는 벼에서 드러내는 아까 1번 공동체적 삶의 모습과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밑줄친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서술. 그다음에 2번 가문성진강을 따라가 보라. 퍼가도 전라도 실필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 사실 이거는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의미가 맞다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지금 강이 가물었대요. 그럼 물이 조금 없는 거죠. 가문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련의 상황에서도 퍼가도 전라도 실필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인대요. 그럼 이 가문 상황에서도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모이는 거예요. 개울물들이. 그럼 이것도 결국 뭐의 의미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이 민중들의 모습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울물들은 결국 뭐겠어요? 어떤 섬진강의 물줄기들, 기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지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 자, 넘을 수 없는 벽 뭘 상징하겠어요? 시련, 고난 의미하겠죠. 그쵸? 일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입하나는 담쟁이 입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거 뭐예요? 이겨내는, 극복하는 강인한 생명력의 모습이니까 3번도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시인데 이거 사실 4번 시가 좀 어려운 시예요. 이거는 배경이 있어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원문을 보는 게 아니고 시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전체적인 시를 가져오진 그 시를 통해서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시구만 보시면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라고 했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끊어 볼게요. 보시면 이 나무의 꽃은 아름답다라고 했으니까 이 꽃이라는 거는 무언가 기쁨을 주는 것인데 꽃이 시든대요. 그러면 이 꽃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꽃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는 무한한 게 아니죠. 즉 유한한 거죠. 뭔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순간적 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이 열매라는 거는 어떤 시어의 의미와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 꽃이라는 시어의 의미와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때 이 열매라는 것은 뭔가 무한한 것, 순간적이지 않은 것, 영원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당신은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구를 보시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든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의 섭리를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당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섭리가 결국 절대자의 섭리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가 해석이 되었다면 사실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부분들은 각각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면 벌써 여기 이 의미, 눈물이라는 의미가 벼의 의미와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성의꽃 보시면 새벽시내 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혹한. 자, 엄동혹한일수록 그러니까 무언가 부정적인 상황, 추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 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처녀 총각 아이 어른은 다 무엇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냐면 서민들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죠.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 다시 이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모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민들, 대중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이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요 의미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서민들이 엄동혹한에 벌벌 떠는 부정적인 상황만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엄동혹한이지만 뜨거운 김을 내뱉으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의미랑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이성부의 벼의 의미와 상통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좀 높았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시의 전체적인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시를 조금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 시 자체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7번에서 나오는 별의 의미와 연결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동명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